아침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김은정은 꽃집 셔터를 올리며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쇠냄새와 이슬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56년을 살아온 몸이었지만 아침마다 이 일을 하는 건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물통을 들고 가게 앞 화분들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국화, 백합. 매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그나마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은정아, 벌써 일어났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식이었습니다. 동네 파출소 경찰로 근무하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오전 순찰을 돌다가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노식 씨는 또 왜 이렇게 일찍이에요? 순찰 돌다가 그냥 커피 한 잔 할까? 아유, 바쁜데 그런 거 할 시간 어디 있어요. 은정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가게 앞 벤치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가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수 요즘 어때? 회사 잘 다니지? 네, 잘 다니죠. 얼마 전에 승진했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잘 됐네. 역시 우리 민수는 달라. 노식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은정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할 땐 늘 이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녀석, 이젠 결혼도 해야 할 텐데. 맞아요. 33인데 아직도 혼자 살고 있으니 좋은 집안 여자 만나면 좋겠네. 노식의 말에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좋은 집안. 그 말이 가슴 한켠을 콕 찔렀습니다. 은정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폭력적인 남편과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맞고 욕먹고 견디다 못해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뱃속엔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하나. 하지만 딸은 키울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갓 태어난 딸을 입양 보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은정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작업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아, 왜요? 너 아직도 그 일 생각해? 은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노식은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요. 가끔이 아니라 맨날이지. 노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쪽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딸. 눈을 감고 있는 작은 얼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은정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은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보낼 화환을 주문하는 손님, 생일 꽃다발을 사러 온 손님.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집에 갈게.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은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여자친구? 응.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것. 그건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 집안에서 자신을 무시하진 않을까? 꽃집 주인이라는 게 부끄러워 보이진 않을까? 그래, 알았다.
엄마가 밥 해놓을게. 엄마, 너무 부담 가지지 마. 편하게 만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딸. 너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은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건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정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데려올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민수를 아껴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딸도 누군가를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은정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은정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말엔 뭘 해줘야 하나?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은정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몰라 이것저것 많이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은정은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학력도 없었고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만큼은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소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소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들어와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찻잔을 놓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긴장한 거야?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은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찻잔을 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 창가의 화분들, 모든 게 정갈했습니다. 집이 참 포근하네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낡긴 했지만 아니에요. 따뜻한 느낌이 나요. 소연의 말에 은정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착한 아이 같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혼자서 민수 오빠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은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은정은 소연을 바라보다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익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눈매가 그랬습니다. 코끝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은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은정은 정성껏 차린 음식을 상에 올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국, 상이 가득 찼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모습에 은정은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은정은 소연을 관찰했습니다. 먹는 모습도 단정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우아했습니다. 분명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소연 씨는 어디서 자랐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강남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사업하세요.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시고요. 소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말에서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좋으시겠네요. 딸이 이렇게 착하니. 감사합니다. 소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는 잠깐 나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엔 은정과 소연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정은 커피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민수는 착한 애예요. 좀 말이 없긴 해도. 알아요. 그래서 좋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소연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낯익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아니면 누군가를 닮은 걸까? 은정은 소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연이 커피잔을 들다가 팔목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은정의 눈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흉터, 마치 화상 자국 같았습니다. 은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흉터,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갓난아기였던 딸의 팔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요. 은정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은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그 낯익은 얼굴, 그 흉터,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연이랑 나 이제 갈게. 벌써? 응.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그래, 알았다. 은정은 억지로 웃으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딸. 설마.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팔목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꽃집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손님과 이야기하다가도 멍하니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은정아, 요즘 무슨 일 있어? 박노식이 또 들렀습니다.
은정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노식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더니 은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은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그 아이가. 은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노식이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낯이 익어요. 이상하게. 낯이 익다니? 처음 본 사람인데 어딘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은정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팔목에 흉터가 있었어요. 동그란 화상 자국. 노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설마 그럴 리가. 노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리 없죠. 하지만 만약에. 노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도 침묵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소연이 그 아이라면, 만약 은정이 입양 보낸 딸이라면, 그건 재앙이었습니다. 은정아,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요? 입양기관에 연락해보든지. 아니면, 안 돼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하면 어떡해요? 만약 정말 그 아이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알아야 하잖아. 알고 싶지 않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무슨 일이야? 소연이 어머니가 상견례 하자고 하시는데.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상견례?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괜찮아?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갈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은 후 은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소연의 양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격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은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습니다. 평생 꽃집 일만 하며 살았기에 정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뭘 입고 가지?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시장 근처 옷가게에 갔습니다. 검은색 정장 하나를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었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평소의 자신과 달랐습니다. 이게 맞나? 은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은정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어색했습니다. 오전 10시 민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타. 은정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긴장돼? 아니, 거짓말. 손 떨리잖아. 은정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 소연이 어머니도 좋은 분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은정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먹어도 돼? 당연하지. 들어가자. 민수가 앞장섰습니다. 은정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과 소연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소연의 어머니 한미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소연이 어머니 한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은정은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는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앉으세요.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꽃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꽃집이요. 미자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걸 느꼈습니다. 민수 씨는 대기업 다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훌륭하시네요. 홀로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미자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정의 시선이 미자의 핸드백에 멈췄습니다. 핸드백에 작은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파란색 털실로 짠 작은 목도리였습니다. 은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목도리,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딸을 입양 보낼 때 함께 보낸 물건이었습니다. 은정이 직접 손으로 짠 목도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핸드백에 달린 목도리는 어디서 나셨어요? 미자가 핸드백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우리 소연이가 어릴 때 입양될 때 같이 왔다던데요. 예쁘죠? 그 순간 은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은정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파란색 목도리, 그건 분명했습니다. 은정이 손수 짠 목도리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짰던 그 목도리, 딸에게 남겨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수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 괜찮아. 은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 목도리가 예뻐 보여서요. 은정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정식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미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소연이는 어릴 때 입양됐어요. 아시죠?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생후 한 달쯤 됐을 때 왔죠. 그때 이 목도리하고 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은정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땅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은 황급히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은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은정은 무책임했습니다. 딸을 버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키웠으니 다행이죠. 소연이는 명문대도 나오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미자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미자가 또 물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은 혼자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은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고 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미자의 말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게 싫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요. 은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소연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머님이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은정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해. 은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도리, 흉터, 낯익은 얼굴,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둘은 마주쳤습니다.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은정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다가왔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가 실례되는 말 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좀 그러세요. 말을 직설적으로 하셔서 소연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소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소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소연 씨, 네. 혹시 친부모 찾고 싶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찾고 싶지 않아요. 저를 버린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정이 있었을 수도. 사정이 뭐가 중요해요. 버린 건 버린 거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소연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은정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가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조금 어지러워서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할까요? 죄송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갈까? 아니, 괜찮아. 집에 가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은정은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신 차려. 은정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깨진 그릇을 주우며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오후 2시쯤 민수와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뒤따라왔습니다. 어서 와요. 은정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 인사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는데. 은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도 떨렸습니다. 민수야, 소연 씨. 네. 두 사람이 은정을 봤습니다. 은정은 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소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을 봤습니다.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소연이 당황했습니다. 은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너희는 결혼하면 안 돼.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안 돼. 절대로. 무슨 소리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정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었습니다. 소연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가 제 딸이에요. 은정이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 바로 소연이에요. 그 순간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빠진 듯 서류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랑 소연이가 남매야. 너희는 남매야.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소연아,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왜 저를 버렸으면서 이제 와서 나타나요? 소연아, 그땐 듣고 싶지 않아요. 소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소연아, 기다려. 민수가 소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뿌리쳤습니다. 나요. 혼자 있고 싶어요. 소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엔 은정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상견례 때 알았어. 그때 목도리를 보고. 그럼 그때 말했어야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하냐? 은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사귀는데 어떻게 내 여자친구가 내 누나라고 말해? 그래도 말했어야죠. 진작에.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갈게요. 민수야. 혼자 있고 싶어요. 민수도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벨 소리에 깼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은정아, 말했어? 응, 말했어. 어떻게 됐어? 둘 다 나갔어. 충격받고 나갔어. 은정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은정은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갈게. 아니야. 오지 마. 혼자 있고 싶어. 은정아. 노식씨, 내가 잘못한 거 맞지? 은정이 물었습니다. 그때 딸을 버린 게 잘못한 거 맞지? 은정아, 그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딸을 버렸어. 은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이게 내 벌이야. 은정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맞아. 이게 내가 받을 벌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연에게서도 없었습니다. 은정은 꽃집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주문을 잘못 받았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딸.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매일 밤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꽃집에 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소연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은정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깊이 잘 수 없었습니다. 박노식이 매일 들렀습니다. 은정아, 밥은 먹었어? 먹었어요. 거짓말. 살이 다 빠졌잖아. 노식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러다 쓰러지겠어.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죠. 은정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노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 맞아요.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꽃집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은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은정과 마주 섰습니다. 어머님, 소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을까요? 응, 앉자. 두 사람은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민 안 가기로 했어요. 정말? 네.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은정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저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믿기도 했고요. 미안해.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어머님도 힘드셨을 거라고.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였을 수 있다는 걸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파란색 목도리였습니다. 은정이 수십 년 전에 짠 그 목도리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응. 내가 내게 남긴 거야. 사실 버리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거든요. 소연은 목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네. 이게 저와 친부모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연은 목도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요. 은정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알아요. 소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오빠 일인데요. 응. 저희는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오빠도 동의했어요.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가족으로 남기로 했어요. 가족으로? 네. 이제 진짜 남매로 지내기로 했어요. 소연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정도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님도 이제 제 엄마예요. 소연의 말에 은정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 아직은 어려워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은정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도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꽃집으로 왔습니다. 소연과 은정이 함께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소연아,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엄마는? 괜찮아. 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아니에요. 저도 엄마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민수가 은정을 안았습니다. 은정도 민수를 안았습니다. 소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은정의 집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은정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정이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네.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나, 양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많이 화내셨어.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신대. 다행이다. 가끔 만나기로 했어. 그분도 내 엄마니까. 소연의 말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너를 키워주셨으니까. 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소연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응. 입양 보내기 전에 찍은 거야. 소연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작았네. 정말 작았지. 손바닥만 했어. 은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어린 시절 민수 사진도 나왔습니다. 오빠 귀엽네. 그때는 귀여웠지.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앨범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은정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연이 은정을 안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은정은 현관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연,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은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가족이란 꼭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였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피보다 깊을 때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상처도 용서받은 눈물도 결국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인생 참 별일 다 있죠. 웃고 울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인생만사였습니다.